언론의 문경환 대표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에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본의 아니게 끝나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렇죠. 뭐 워낙에도 끝나는 기간이긴 했었는데요. 네. 이 한반도에 상당한 긴장감을 불러일으켰잖아요. 이거 뭐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 직전에 막 서해에서의 어떤 그 뉴스들도 있었고요. 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네, 일단 그 한미연합사령부가 네. 31일에 이 훈련이 끝났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일에 시작을 해서 열 하루 11일간 진행했던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은 이제 끝났는데 이 중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거의 보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지금 그 진행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좀 나오는 얘기가 거의 없고요. 일단 미군 3만 명, 한국군 5만 6천 명이 참여한 훈련이었다. 뭐 이렇게만 밝히고 있고 중간에 이제 태풍이 불어가지고 태풍이 두 개의 태풍이 연이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중단을 했어요. 이 뭐 장병의 안전을 고려해서 중지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태풍 지나가고 나서 이제 바로 끝난 거니까 사실상 이 훈련의 한 절반 정도는 태풍 때문에 날아갔다.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일단 국방부에서 밝히고 있는 건 이 훈련이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이다. 그래서 이 전쟁 상황을 가정해서 모의 훈련을 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만 하는 거면 사실 태풍 분다고 안 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태풍 불 때는 뭐 컴퓨터가 정지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참 좀 특이한 그런 이제 훈련이 돼버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일단 뭐 훈련 잘 됐다 뭐 이렇게 총평만 하고 있고 어떤 뭐 구체적으로 어떤 훈련을 했는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시뮬레이션 훈련이면은 5만 6천 명이 필요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5만 6천 명도 뭐 이 동원됐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근데 뭐 우리도 민방위 훈련 갑자기 막 땡겨서 하고 이랬으니까 저도 또 머릿속에 들어갔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뭐 신기한 훈련을 진행을 한 거예요. 저는 그냥 과감하게 이런 때 참 패기 그죠? 차라리 뭐 태풍 뭐 이래갖고 무기한 연기 뭐 이렇게 차라리 이런 식으로 했으면은 정세 발전에 도움이 확실하게 됐을 텐데. 네, 예, 그렇습니다. 뭐 좀 비슷한 수준에서 했을 것 같긴 한데요. 자, 태풍이 그럼 전쟁을 막은 건가요? 일단 그러니까 지금 고마운 태풍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무슨 과수 피해나 농작물 피해는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참 죄송하지만 이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아니 그 태풍 때문에 이 훈련이 중단이 됐다라면 뭐 고마운 태풍인데 이것 때문에 고마워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전쟁 위기는 사라졌다고 봐도 되는 건지 뭐. 일단은 그 이제 북에서 이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과 관련해서는 이 자신들의 뭐 영토나 영해에 뭐 한 점의 불꽃이라도 튀기면 곧바로 전면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위기는 좀 넘긴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사실 북한에서 얘기했던 게 단순히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 기간에만 적용하는 그런 발언은 아니었다고 보고요. 이게 사실은 올해 초부터 뭐 4월 달에 특별행동 경고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그 뭐 돈가무 사건 있으면서 북에서 강경한 발언들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뭐 7.27 그 정전협정 체결일에 맞춰가지고 미국이 평화협정을 체결하든지 아니면 물리적으로 이 항구적인 평화를 실현하는 방법도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발언도 있었고 그 이후에 그 싱가포르 접촉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북에서는 이 미국이 이 적대정책 폐기를 해야 된다. 적대정책을 폐기하면 그 다음에 비핵화에 대해서 논의해 볼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발언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과 쭉 연장선에 있었던 거다. 이게 단순히 이 을지훈련 하나만 놓고 북에서 이런 강경한 뭐 전면전도 불사한다는 이런 발언들이 나왔던 건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그 미국의 대선이 있으면서 미국 대선 후보들이 지금 연이어 북에 대해서 강경 발언들을 늘어놓고 있거든요. 자기가 대통령 되면 진짜 제대로 제재 한번 해보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발언들을 늘어놓고 있는데 이런 것들까지 쭉 보면서 북에서 좀 전략적으로 판단을 한 게 있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 좀 보여지고 그래서 훈련은 끝났어도 전쟁 위기는 전혀 가셔지지 않았다. 훈련 이후에도 언제든지 이 군사 분계선 근방에서 불꽃이 튄다면 언제든지 다시 전면전으로 비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그때 그 북이 계속 미국에게 보내는 메시지
정책들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뭐 남북 관계에만 국한되지 않고 미국을 딱 겨냥을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뭐 전쟁한다면 미국이 뭐라 그랬죠? 지옥? 예, 예, 뭐, 이라고 이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싱가포르에서도 접촉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 적대시 정책을 먼저 철회해야지 비핵화 논의할 수 있다. 네. 이런 얘기들을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연장선 상에서인지 웰치 프리덤 가디언 훈련의 마지막 날이요. 네. 예, 8월 31일 날 북의 외무성에서 비망록이 나왔어요. 미국 보고 이제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폐기를 해라.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이었는데요. 예, 사실 이제 그 앞서 나왔던 그 북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는 않은 내용이고요. 일단 이 이제 비망록 전체 내용은 이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어디에서 지금 걸려 있는가, 누가 장애를 조성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쭉 이제 논증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미국이 이 대북 적대 정책을 폐기하지 않으면 이 비핵화 문제는 영원히 해결될 수 없다라는 걸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이 대선, 미국의 대선이 있는데 지금 뭐 롬니 후보도 그렇고 오바마 후보도 그렇고 다들 자신들이 대통령이 되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더 강한 적대 이 정책을 펼치겠다. 뭐 제재를 통해서 확실히 북한을 굴복시키겠다. 이런 발언들을 늘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이 조선의 강경 입장은 선거 후와 금후의 대화 국면을 염두에 둔 전술 따위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대선이 있으니까 좀 강한 얘기 하다가 대선 끝나고 나면 다시 또 대화 들어가고 이럴 차원의 지금 상황이 아니다라는 걸 좀 분명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미국의 선거에서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든 조선에 대한 적대관념을 버리지 못하고 틀린 선택을 하게 된다면 조선은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끝까지 고수하는 길로 나아가게 되고 비핵화 문제를 토의하는 대화 자체가 이제는 종말을 고하게 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적대시 정책을 폐기하지 않는 이상 비핵화 얘기는 꺼내지도 말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적대시 정책 폐기가 될 때까지 북한은 이제 핵 능력을 갈수록 키우겠다라는 걸 선언을 한, 그래서 우리의 핵 보유는 부득불 장기화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그 문선명 통일교 총재가 별세했어요. 네. 예, 여기에 대해서 북에서는 유족들에게 조전을 보냈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 명의로 보낸 네, 거죠. 그렇죠. 예. 근데 북과 통일교의 관계 자체가 좀 남다른가 봐요. 예, 우리가 통일교 하면 보통 뭐 그냥 사이비 종교 이 정도로만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단 이렇게 예, 그쵸. 보죠. 기독교에서 예, 이단 그러는데. 종교다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통일교가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상당한 이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미국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통일교가 그냥 단순 종교가 아니라 거의 이제 뭐 하나의 거대한 사업체, 뭐 문화, 이 어떤 문화적인 활동을 하는 그런 상당히 거대한 이제 집단으로 되어 있고요. 문성명 총재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얘기했던 건 세계 평화를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가 서로 민족 간의 분쟁 없이 하나가 돼서 평화를 이뤄야 된다, 이걸 계속 전파하고 다니던 그런 이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사실 1991년도에 방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방북을 해서 김일성 주석을 만났고요. 뭐 의형제를 맺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본인이 계속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호영호재하는 사이다. 예.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그 문성명 총재 자서전을 읽은 적이 있는데, 네네. 그 거기에 보면 이제 방북 당시에 뭐 어떤 활동들 했는지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일단 그 김일성 주석 만나서 이 통일을 위해서 통일교가 노력을 하겠다. 이름이 참 통일교라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그 통일교는 남북 통일하고는 좀 관계 없는 그런 이제 세계 통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 통일을 위해서 통일교도 열심히 노력하겠다, 이런 얘기했고, 그 이제 김일성 주석에게 연세가 더 많으니 형으로 부르겠다, 뭐 이런 이제 얘기까지 하고, 북에서 이제 강연도 많이 하고 그랬다 그래요. 간부들 모아놓고 뭐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강연을 해서 북한에서 깜짝 놀랐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 이후에 그 대북 사업들을 꽤 많이 했어요, 통일교가. 그래서 그 통일교에서 이렇게 북한에 직접 들어가서 평화자동차
도 사실 이제 통일교에서 하는 거거든요. 평화자동차도 했고 그다음에 평양에 호텔도 하나 직접 운영하고 있고 상당히 교류가 깊은 그런 관계입니다. 그 이후에도 북한과 상당히 좋은 이 관계를 유지를 해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문성윤 총재 이제 별세하고 나서 북에서 당연히 조전을 보낼 것이다, 조문단을 보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실제로 이제 조전을 보냈고 조전을 보낸 건 그 당시에 그 박상권 평화자동차 사장이죠. 박상권 사장이 직접 이제 방북을 해서 조전을 받아왔다 그래요. 그래서 조전 내용은 문선명 선생은 서거하였지만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나라의 통일과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울인 선생의 노력과 공적은 길이 전해지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돼 있다고 합니다. 네. 그 예전에 리틀엔젤스 하고요. 네. 리틀엔젤스가 이제 이 통일교 재단 학교의 그 학생들, 어린이의 네. 그 예술단들이죠. 리틀엔젤스 하고 소년궁전 이렇게 해서 2000년대 초반에 정상회담 있고 이럴 때도 그렇고 많이 뭐죠? 공연도 예, 공연을 교류하고, 왔었죠. 네. 이 어린이 대공원 그쪽에 있는 리틀엔젤스 그 강당이 있어요. 거기 공연장. 저도 거기 가서 제가 방북했을 때 소년궁전에서 봤던 친구들이 공연 왔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본 기억이 납니다. 네. 그거 봤었고 그리고 리틀엔젤스나 뭐 통일교 재단 쪽 통해 갖고 이제 그 대북 지원 사업이라든지 어린이 교류 사업 이런 것들을 네.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했던 것 같고요. 대학생 그 교류 사업도 있었어요. 네. 통일교에서 주최해서 중국에서 남북의 대학생 대표들이 뭐 수백 명씩 모여가지고 토론도 하고. 예, 맞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지금 청년학생 본부, 청학본부라고 6.15 공동이 남측위원회 산하에 청학본부가 있는데 처음에 이제 이 청학본부 구성할 때 함께했던 그 청년 단체들 중에는 통일교 안에서의 청년 단체들도 같이 함께 요거를 같이 했었죠. 공동이 만들고 네. 이런 사업들을 같이 했었고요. 뭐 아니 기독교 쪽에서는 사입이다, 이단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모든 종교는 한 종교 입장에서 보면 다 이단이죠. 아, 그렇죠. 예, 다 이단이고 또 모든 종교는 어떻게 보면 모든 교리가 그냥 하나로 통하는 차원에서는 다 형제교인 거고. 그래서 저는 뭐 세계 평화에 잘 이바지하고 이 땅에서는 뭐 전쟁을 막는데 잘 이바지하고 독재 정치를 종식하는데 이바지하고 이런 종교면 긍정적이고 그렇지 않고 뭐 그렇죠. 독재를 강화하고 제국주의와 외세에 야합해서 뭐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뭐 역사 속의 이단이다. 저는 이렇게 종교가 없지만 이렇게 정리를 네. 하려고 합니다. 조문단을 북에서 보낼 건가 이런 거에 또 관심이 가 있어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박상권 사장이 방북을 네. 해서 그 조문단을 이제 타진을 해봤다 그래요. 네. 근데 북에서는 이 남북 관계가 지금 네.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에 조문단 보내기는 어렵겠다. 뭐 이렇게 답변을 한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그 문성명 총재 이제 그 뭡니까? 후계자라고 할 수 있죠. 종교 이 후계를 맡은 사람이 문형진 회장이라고 막내 아들이거든요. 네. 칠남인데 이분이 방북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직접 이제 그 조문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북에서 못 오니까 직접 이제 북으로 가서 조문을 받기 위해서 간다고 하는데 이 그 문성명 총재가 또 고향이 북쪽이라서 그 친척들이 또 북쪽에 사는 친척들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친척들을 만나서 조문을 받는다는 명분으로 가는데 북에서 어떤 공식적인 또 조문을 정부의 조문단을 맞이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점쳐지고 있습니다. 뭐 가는 거는 가능한가 보죠? 그게 참 웃긴 게 네. 육로로 가거든요. 네. 네, 육로로 가는데 그 지난번에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 급서 당시에도 네. 이 박상권 사장이랑 그 박보희 맞습니다. 세계일보 사장이랑 갔다 왔는데 나중에 뒤늦게 알려져서 누구는 보내고 누구는 안 보내냐 막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네. 이 사람들이 또 그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 사람들은 미국 시민권자라서 그냥 보내준 거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 미국 시민권이 있다고 해서 또 다 보내주진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네. 아무래도 이제 통일교가 워낙에 이 세계적으로 좀 이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가겠다 그러면 또 보내주고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이거는 그럼 미국 원정 출산 한 건가요? 이제 아니. 앞으로 북에 가고 싶으면 원정 출산을 미국으로 예. 가서 원정 출산을 네, 해야. 어쨌든 새로운 좋은 파동까지 안 날 것 같은데 새로운 좋은 이 또 뉴스를 탈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국방부가
이런 짓 참 잘해요. 오늘인가 아니 언제죠? 속보로 나 저기 한 게 뭐 며칠 전이었던 아니 이거 것 종북 시험 말고요. 예. 국방부에서 종북 시험을 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있는데 이건 잠시 후에 얘기하고 네. 그 영해 쪽에 뭐 정체불명의 아, 예. 그 부산 앞바다에서 저 예. 오늘 봤어요. 아 뉴스를. 그럼 오늘 나온 건가요? 밤에 갑자기 예, 네 개의 네 개의 정체불명 뭐 정말 잠수함 막 이런 것들이 갑자기 나타나고 군대 출동하고 난리 났죠. 경계 태세를 높였죠. 뭐, 예. 그런데 돌고래 비슷한 그런 바다 생물 예, 돌고래였다 얘기였다면서요? 그래요. 예, 돌고래 한 종류였다 그러는데. 네네. 하여튼 대단하죠. 경계 태세가. 네, 아주 긴장감이 엄청나게 무르익고 있는 상태의 돌고래를 향해서도 그래요. 이런 국방부가 이제 종북 시험을 봤다고 합니다. 예. 이게 무슨 시험이에요? 국방부에서 무슨 시험 봐요? 승진 그러니까, 뭐 예, 이거 그쵸. 승진 시험이에요? 장교들 이제 승진하는데 영향을 이제 인사 점수 주는데 이제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 내용 중에 종북 세력 실체 인식 평가라는 게 있어요. 아, 네. 그래서 대단하다. 문제가 정말 재밌습니다. 제가 한번 내볼 테니까 맞춰보세요. 예. 자, 부동 세력은 300여만 명인데 잠정적인 무슨 세력일까요? 예? 이 300만 명은 어떤 세력일까요? 모르겠어요. 주사파인가? 잠재적 좌파 세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 그러니까 보도연맹 사건이나 요런 때 예비 검속 때 대상자가 될 만한 사람이 그렇죠. 300만이라고 보는 거네요. 혼란한 시기에 좌파에 가담할 수 있는 분란 세력이다. 부역할 수 예. 있는. 이걸 주관식으로 냈어요. 가로를 딱 쳐가지고 거기에 잠재적 좌파 세력이라고 답을 써야 맞는 거예요. 아, 상당히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재밌는 것도 있어요. 자, 종북 세력은 1972년 유신 체제 하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목표로 은닉한 채 무엇을 빙자하여 세력 확산을 기도했다. 뭘 빙자했을까요? 뭐 반독재, 뭐 민주주의. 뭐 그렇죠. 이런 예, 거죠. 그 반유신,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빙자했다. 그러니까 유신 체제 하에서 반유신, 반독재, 민주화 투쟁한 사람들은 다 종북 세력이었다는 아.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예. 이런 류의 문제들이 꽤 많이 나왔어요. 뭐 수십 문제가 지금 나왔는데, 야, 어떻게 이런 이제 했을까? 근데 이게 이거 완전 보니까 또리 장군 수준의 이런 것들 보고서는 이렇게 딱 시험 보면 되는 것들이네요. 예, 예. 이게 일부 부대에서 그 시행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전체적으로 다 한 게 아니라 부대마다 이제 자체로 인사 그 점수 매기는 게 있는데 일부 부대들에서 이제 이런 시험을 봤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고 실제로 다 봤는지 아니면 일부 부대만 봤는지는 뭐 알 수가 없는 거고요. 뭐 온갖 문제들이 뭐 다양합니다. 뭐 전교조는 종북 세력이다. 뭐 각종 시위의 배후에는 종북 세력이다. 아무튼 모든 정부를 비판하면 다 종북 세력으로. 그러니까 72년도에 박정희 정권의 유신을 비판하면은 그 종북 세력이 그 유신을 비판한 척하면서 자기 세력을 밝게 했다, 대중화를 했다 이렇게 보는 것처럼 2008년에는 종북 세력들이 전부 광우병 반대, 그렇죠. 초고 수입 반대를 빙자하여 난동을 부린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 자 이렇게 하면 길들여질까요? 우리 군 장교들이? 이게 참 무서운 게 네. 이 시험이 뭐 승진 그리고 뭐 이제 일반 또 장병들한테는 이 내용으로 웅변대를 해가지고 휴가를 또 주고 그러거든요. 아, 네. 그럼 사람들이 또 이제 휴가 가고 싶고 승진하고 싶고 그러잖아요. 군에서 승진하는 게 상당히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하면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글을 써야지 맞기 때문에 종북 세력이라고 답을 써야 맞기 때문에 쓴단 말이에요. 네. 근데 예전에 제가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그 전남대 한 교수님이 있는데 이 뉴라이트예요. 대놓고 그냥 친일 내용으로 수업을 하고 그러거든요. 뭐 일제 시대 때 그런 수업을 학생들이 듣고 있나? 듣는단 말이죠. 예, 이게 뭐 학점을 위해서. 그렇죠. 학점 때문에 듣는데 이 사람 이제 시험을 내면 그 자기가 수업한 내용 가지고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뭐 근대화에 뭐 도움을 줬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서술을 하도록 해서 실제 점수를 자기 주장대로 써야지 점수를 주고 학생들이 그러니까 학생들의 생각 뭐 그건 아니다라고 쓰면 점수를 안 준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수업 시간에 노골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수업 내용을 너네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걸 안다. 하지만 그 내가 시험을 보게 해서 너네들이 억지로라도 그렇게 글을 쓰면 그렇게 쓰면서 너네 생각이 바뀐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계속 하는 거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했다는 야. 거예요. 전 그 얘기 듣고 정말 무섭다라는 생각도 들고 정말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아니면서 그냥 거짓으로라도 답을 쓰다 보면 생각이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세뇌잖아요. 그렇죠. 세뇌고 뭐 전향서 같은 개념인 거죠. 그죠. 우리가 어렸을 때 사실 반공 글짓기, 포스터, 뭐 웅변 웅변대회. 대회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근데 그걸로 사람이 또 완전히 이제 또 다 이렇게 되지는 않는데, 그죠? 오히려 이거에 역작용도 나잖아요. 예, 역작용도 그쵸. 나고 오히려 이거 반발심도 반발심도 생기고. 생기고 뒤집어 보기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기도 하는데, 대체로는 또 이렇게 큰 흐름상에서는 이거 계속해서 주입하고 아니면 사람이 살다 보면 이제 피곤하니까 수능하면서 살자 이렇게 되면서 또 네. 자포자기하는 측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나 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막 서명 이런 거 받아 보면요. 작년에 이제 고엽제 문제 서명 받을 때도 그렇고 네. 올해 한일 군사협정 관련 서명 받을 때도 그렇고 20, 30대 보면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서 훨씬 서명이나 이런 것도 적극적이에요. 아, 예. 그래서 이렇게 쌍쌍이 커플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으면 여자친구는 서명한다 그러는데 남자친구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하는 사람이 아,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것도 뭐. 못해줘 사랑하는데 네. 아니 국방부에서 이런 시험 문제 내는 거는 푸는데 하여튼 이런 생각도 들 정도인데 이게 20, 30대 남성들이 여성들에 비해서 좀 더 보수화되고 자기 의사 표현에서 되게 꺼리고 이런 게 다 군대의 영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그렇죠. 네. 아주 많이 상당히 들더라고요. 크죠. 예, 걱정이죠. 근데 이제 군 안에도 이제 깨어 있는 장교와 사병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시험은 이거 단체로 좀 백지 내기 뭐 이런 걸 하면 상대 평가에서는 괜찮을 텐데. 그러게 말이에요. 네, 한반도 오늘 좀 들여다봤습니다. 딴 날보다 좀 많이 짧네요. 네, 요즘 하여튼 남북 관련해서 약간 지금 이렇게 미묘한 흐름들이 좀 미묘하게 있으면 이제 지켜보자 이런 것도 있고 약간 언론 보도에서 신중한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 이제 통일부 주변으로 해서는 왜냐하면 지금 뭔가 활발하게 뭔가 있다는 거거든요. 북일 관계, 북미 관계 뭐 이런 데서 이런 게 있어서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저희들도 이렇게 다룰 것들이 아주 풍부하진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뵙고요. 한반도 오늘은 감사합니다.